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시호감전단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솔로는 나에게 오라. 연예계 커플 매니저 마당발 개그맨 황승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은 내 놀이터 고미술 매니아 탤런트 김혜정 씨, 반갑습니다. 빈손으로 가요계 점령에 나선 가수 현진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문 감정위원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첫 번째 제품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런 말씀이 나오실 도자기입니다. 어라? 진품 명품에 이런 도자기도 나오나요? 주둥이 부분이 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도자기 한 점. 음각으로 새긴 독특한 문양이 눈길을 끌고 깨끗한 고 풍만한 몸체가 세련미를 더하는 이 도자기의 진가는 지금부터 이 도자기의 가치를 알아본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고 이걸 어떡해 이걸 누가 깼지 너무 아까워요. 이런 말이 아이고 있잖아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그죠? 예. 다 좋은데 위가 없어. 아유.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이 주둥이 부분이 다 어디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네. 이게 네. 술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약주에 조금 취하셨어. 그 살짝에 떨어뜨린 게 위에만 그냥 깨진 것 같아요. 벌써 감정위원단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술병 같으면 술을 한 잔 따라주고 네. 네. 탁 놓다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깨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멀쩡하고 여기가 깨진 게 또 그러니까요. 언제 깬 거예요, 이리? 글쎄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요 그냥 예. 집안 대대로 그냥 내려오는 걸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예. 그러니까 어느 대에선가 예. 누가 깼다. 누가 깼. 근데 저는 의뢰인의 담력이 대단한 것이 이렇게 깨진 걸 갖고 나올. 아니 그냥 우리끼리는 말로 좀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깨진 걸 갖고 나가도 괜찮을까? 고민은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이게 깨진 걸 갖고 나가서 감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의뢰를 하신 거고요. 예. 예, 저는 이 집에 있었지만 저걸 왜 안 갖다 버리실까 저는 그렇게 그렇지. 생각했었죠. 예. 아마 아버님이 그렇게 의뢰하시고도 창피해서 못 나오신 거구나. 사실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깨졌지만 의뢰하셨을 때는 네. 네. 뭔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미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이렇게 여기가 깨졌다는 게 정말 아쉽거든요. 깨졌지만 형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네, 이제 네. 여기 주둥이가 있다고 치고 네. 이런 곡선 같은 게 참 좋지 않아요? 네, 탐스럽고 크네요. 예, 그런 느낌. 엄마의 품 같아요, 이 밑에는. 엄마의 품. 네. 위에 보니까 여기서 문제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둥이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만일 주둥이가 있다면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아니다, 이랬을 것이다.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2번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본 게 2번이에요. 색깔도 2번이 비슷하네. 많죠. 2번이 많죠. 색깔도 비슷해서 올라오는 게 여기서 딱 2번하고 딱 요렇게 이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될까? 예. 그럼 황성환 씨는 2번, 김혜정 씨도 2번, 저도 2번. 네. 저도 현진우 2번이요. 씨는? 예. 다 2번 하면 재미가 없지. 그러면 저 1번 할게요. 1번. 1번. 와, 1번이 딱 어울리네요. 네. 또 바꿀 사람. 아, 저는 처음부터 2번의 느낌이 2번? 확실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2번. 네, 네, 2번. 이상훈 의원님 몇 번이에요? 네, 2번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 쌀 걸린 문제 아니죠? 쌀만 괜찮아. 쌀 아니면 괜찮아. 저러한 그 주둥이는 예. 그 우리 15세기 때 주로 그 유행됐던 그러한 형체입니다. 저게 이제 네. 조선시대 그 후기로 내려오면서는 저러한 모양이 자꾸 이렇게 좁아져서 이렇게 그냥 똑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1번 같은 주둥이는 그건 이제 기름병 주로 이제 기름병으로 네. 사용했던 그런 네. 주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초기 때도 이제 저러한 15세기 때도 저러한 주둥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지금의 병의 와는 그 맞지 않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에 이제 저런 주둥이 모양이 있고 조선시대 이제 후기에 와서 저러한 주둥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별로 잘 없죠.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를 복원을 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복원이 가능한가요? 네, 수리하는 가능합니다. 법은 예. 나중에 여러분 그 추정가도 다 매기고 다 끝나고 나서 네, 네. 그때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알려드리고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수리를 한다면 과연 이렇게 복원이 된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주둥이니까 네. 예, 예.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복원시켜봤거든요.
보실까요? 대단한 진품. 먼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의뢰품 도자기의 형태를 그대로 본땄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 백제 입고 모양을 대입시키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어떻습니까? 안정감과 폼이 멋까지 한결 업그레이드 됐죠? 저렇게 모양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더 멋있죠. 더 고급스러워 네, 보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픽을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더 안타까워. 안타깝죠. 네.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를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양을 한번 봅시다. 이 문양이 뭐 같습니까? 문양이 살짝 페인 느낌이 살살 돌려보세요. 들거든요. 살살 돌리면서 보세요. 밑으로 갈수록 색깔이 조금 바란 것 같고. 이 그림은 갈대 같기도 하고요. 갈대? 벼 이삭 저는 같기도 이삭 같아요. 예, 이삭 같기도 이삭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워낙 가늘어 가지고 그죠? 여기가 좀 굵으면은 좀 이렇게 뭐 색깔이나 빛이요 너무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이 문양 자체도요 정말 이 도자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문양을 만들 때는 상감 기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건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양을 냈을까? 그래서 지금 만져본 건데 지금 네. 처음 페인 줄 알았거든요. 이 선이 예. 그 예리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한 음각이 된 줄 것처럼. 알았다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그린 것 같아요. 아니요, 음각에다가 약간의 음각은 있는 것 같아요. 각을 해갖고 그에다 이제 씌우신 것 같아요. 철사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칠한 거 아닌가? 잘은 뭘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못 같은 걸로 예. 이제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파고 나선 다음에 거기다 이제 철하러 나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네. 근데 이제 그 상감 기법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상감 기법은 이제 그 뭐 적토나 벡터를 갖다가 거기다 메우고 표면하고 똑같은 그 높이로다 이렇게 맞추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음각으로다가 이제 철화를 넣는 거는 파고 난 속에다가 이렇게 철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음각철체 기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하는데 음각철체 기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각철체 백자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과정을 배우기 위해 한 도공을 찾아갔다. 도자기 시작은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것. 잘 반죽된 테토를 물레에 올리고 형태를 잡는다. 이때 힘을 고루 분배해야 그릇의 형태가 예쁘게 나온다. 잘 말린 그릇에 자신이 원하는 문양을 넣어야 할 차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음각철체 백자이기 때문에 밑그림을 따라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그릇 표면을 파내야 한다. 이제 이 문양에 색을 입힐 순서인데 이때 이용하는 안료는 철 성분이 함유된 철사 안료가 된다. 그림을 따라 철사 안료를 바르고 나니 그릇에는 어느덧 붉은 꽃이 활짝 피어났다. 자, 음각철체까지 완성을 했으니 이번에는 백자의 옷을 입혀볼까? 초벌구이된 그릇에 백자 유약을 고루 발라주고 24시간을 구워내면 음각철체 백자 완성. 고운 빛의 백자에 갈색으로 산화된 철체. 우리의 도자기 기술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다. 저렇게 직접 제작되는 기법을 현실적으로 보니까 더 이렇게 현실감이 그렇죠. 와닿는데요. 이해가 잘 되죠. 예. 용도는 뭘까 이제는? 용도. 술병. 술병 같죠? 네. 용도. 아무래도 술병 같아요. 저는 주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서 즐기는 관상용이다. 네, 관상용일 것 같아요. 관상용이다? 네. 현진우 씨는? 저희 집에서는 꽃병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꽃병일 수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또 만지지 않고 전문가에게 냄새는 맡아봐도 되죠? 맡아보세요. 예. 냄새 맡는 사이에 이상문 의원님 이 용도가 뭐예요? 주병입니다. 술병. 오, 술병. 맞네. 네, 술병. 그건 뭐 퀴즈는 아니었어요. 또 쌀 아니죠? 퀴즈 아니.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도자기는 반드시 굽을 봐야 되잖아요. 네. 굽을 한번 봅시다. 근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네. 묵직합니다. 네. 굽이 깨끗해요. 네. 오, 파손 안 됐네. 조금 그거는. 한쪽만 약간. 근데 색깔이 위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네. 아 여기는 유약이 별로 안 묻었네. 네. 예, 유약이 별로 유약이 안 닿았어요. 안 묻었는데 아이는 몇 살 정도?
참 진짜 그거는 가름하기가 조선 후기 정도? 조선 후기? 네. 그러면 가장 이 시간에 만만한 게 100년인데 네. 100년은 더 돼. 저는 더 더 됐어요. 됐어요. 더 돼, 저도 더 돼. 된 것 네, 됐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백자인데 색깔이 이 정도 발했으면 예. 10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로 들어가셔서 각자 네. 추정가를 매기시는데 그럴까요? 깨졌기 때문에 이게 가장 참 쓰기 어려울 그러니까 안 깨졌으면 나름대로 너무 아까워요. 저는 그러면 이 힌트로 예. 혹시 이게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모양이었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힌트는 못 주시나요? 그러면 얼마인지까지는 안 하고 네, 어느 때 정도 깨졌기 때문에 네. 얼마나 떨어지는지만 한번 참고로 물어보고 네, 싶어요. 네, 이상훈 의원님 이게 깨졌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씀하기 좀 곤란하고요. 네. 만약에 저게 안 깨졌다면은 네. 약 한 2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안 깨졌으면 안 깨졌다면 예. 그럼 하여튼 2천만 원에서 깎아봐요. 내가 진짜 잘 물어봤잖아요. 야, 2천만 원이면 오케이. 의뢰 근데 의뢰는 지금 예. 아버님께서 왜 이걸 안 버리실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 감정위원님 말씀은 일단 안 깨졌으면 2천만 원 정도는 간다. 네. 그렇지만 깨졌기 때문에 손해는 보겠지만 꽤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말씀 듣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글쎄요.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게. 이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만약 물려주시면 보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진 건데. 일단 보관을 잘 해야겠죠. 왜 안 버리나 그랬다며? 그때하고 이제 좀 달라지셨습니까? 예. 예. 자, 다 쓰신 분은 올려놔 주세요. 이상훈 의원님 말씀이 만일 주둥이가 온전하다면 2천만 원 정도는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황수환 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600만 원 깎았네. 네. 1,400만 원. 예. 예. 그거 올려놓고 설명해 주세요. 3등분으로 나눠서 예. 3분의 2이 없으니까 2천만 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3분의 1 정도 깎았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김혜정 씨는 그냥 반으로 깎아버렸어요. 1,000만 원이죠? 네네. 네. 전체적인 선과 저 작품의 그 음각으로 저기 처리해서 한 모습들이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사람도 입 다치면 그냥 그 사람 몸값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현진우 씨 너무했네 진짜. 의뢰인 섭섭하게. 네, 제가요 예? 진품 명품을 자주 시청하는데요. 상품에 또 이렇게 고귀한 물건에 흠집이 생기면 값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감히 제 생각에는 깨진 그 부위가 큰 것 같아요. 조금만 이빨 크게 작용한다? 예, 조금만 깨진 것도 아니고 위에 부분이 거의 깨졌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알았어요. 않을까. 추정가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 도자기는 부득이 손해를 좀 많이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글쎄요. 뭐 금액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이제 참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상당히 고급스러운 도자기인데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조선 백자입니다. 감정가 주둥이는 거의 다 깨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0만 단위 통과, 100만 단위 800만 원. 우와, 김혜정 씨가 가장 길게 받았습니다. 일단 자, 감정가 800이 나왔는데 의뢰인의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800 정도 아니,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예. 의뢰는 속마음이 얼마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 그래도 한- 깨졌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예, 100만 원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네. 아, 진짜 아깝네요. 예, 아깝습니다. 깨진 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2천만 안 깨졌을 경우에 2천만 원 간다는 얘기는 저게 이제 색깔에 따라서 물론 틀립니다. 색이 만약에 아주 흰색으로 돼 가지고 저러한 도안이 들어가고 저렇게 깨졌다면은 뭐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상태의 이제 색깔에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색깔만 좀 좋았더라면은 저렇게 깨졌더라도 좀 더 높은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색깔이 좋았더라면이란 말씀은 더 하얀색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그 네. 말씀이죠. 백자는 역시 아주 흰색이 날수록에 우리가 높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 시대에도 이제 관여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여사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도마리 가마라는 그 가마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거기에서 만약에 만들어진 거라면은 색깔이 굉장히 희고 아주 그 눈덩어리 같이 이렇게 힙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상대 억대 이상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러한 도자기죠.
실제로 있습니다. 또 뭐 억대 이상 가는 저러한 그 음각에 이제 그 철체가 들어가 있는 저러한 병이 있습니다. 근데 저건 이제 색깔이 좀 빠지고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정도로만 좀 돼도 좀 더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데 거의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는 800만 원 꽤 고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품에 잘 안고 가셔야 되는데 이러고 가면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저 아저씨가 다 깨진 걸 왜 저렇게 깨졌나 생각을 하겠지만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정말 앞으로 잘 간직하셔야 할 가정의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 품은요.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그런 노래도 있죠. 시간의 때가 묻어있는 시계 3개입니다. 진품 명품을 찾아온 희귀한 시계 석정. 투박한 생김새. 볼수록 그 용도가 궁금해지고 화려함이 돋보이는 이 시계는 과연 어디서 제작된 것일까? 오래된 시계와 함께하는 시간 여행. 볼수록 가치가 더욱 궁금해지는 시계 속에 담긴 비밀이 공개됩니다. 자, 이렇게 시계 3개가 나왔는데 뭐 요즘 차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네. 그러나 시호 감독단이 눈독 들일 것 같은. 아, 눈독 들여져요. 네. 그 탐이 생김새만 좀- 봐도 네. 용도가 감이 와요. 네. 네. 탐이 좀 특히 여기 요 금장. 네, 네. 예. 이쪽 금장은 예. 예물용 시계.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가운데는 예물 시계. 예. 알람 가운데는 시계, 탁상? 아니죠. 가운데는 제 생각에는 네.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계. 꼭 욕실용 시계 같네요, 정말. 네. 그 여러 모양 그리고 걸려 있잖아요. 예. 맨 가에 있는 거는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 맨 가을 거는 왜 외국 영화 보면 연미복 입고 딱 그렇죠, 줄하고 그렇죠. 지팡이 자, 딱 예. 들고 몇 시인가 딱 이렇게 보는 시계. 탁 열면 네. 띵띵띵 소리 나요. 그 맞아요. 소리 예. 나요. 예. 요거는 많이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용인 것 같고 이 해주시고 이거 남성. 남성용. 예, 신성. 근데 이건 참 용도가 이 모양은 처음 봤거든요. 그건 굉장히 남녀 특이하네요. 공용. 예. 여성용, 남성용, 남녀 공용 아닌가? 이거 아니, 집안용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집안용? 네. 제가 아까 가정용. 살짝 예. 봤는데 밑에가 열쇠가 여는 열쇠 구멍이 있어요. 시계대로 이런 게. 네, 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좀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 네. 의원님께서는 시계 수집하시는 게 아마 취미신가 보죠? 아니, 친구가 하고 있어요. 아, 친구가 모으신 걸 예, 오늘 대신 갖고 나오신 거예요? 예. 그럼 설명을 좀 듣고 오셨죠? 예.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의뢰인께서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문제를 3개를 드리는데 가장 많이 맞추신 분께 인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시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어느 것일까? 자, 가장 하나씩 오래된 골라주세요. 예. 요거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게요. 보기에는 이게 1번. 가장 오래됐어요. 그럼 하성 씨는 게. 2번. 예. 예. 김혜정 씨는? 제 생각은 색감으로 봐서는 가운데 게 제일 오래됐을 것 같은데 느낌은 이게 제일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택하셨고. 네, 현준우 씨는? 저도 2번 하겠습니다. 그 2번? 숫자가 네. 가장 오래된 숫자일 법해요. 옆에는 그 무슨 로마 포기. 포기. 그 2번이 두 다르기 분, 때문에 3번이 한 분. 정답 아시죠? 어느 게 가장 오래됐어요? 1번. 야, 이거 정말 좀. 아, 이거 좀 맞추지? 1번이요? 1번. 예. 그럼 하나 더. 다시. 진짜 깨끗해 일본은. 네, 깨끗하죠. 네. 다음 문제. 이 3가지 시계 중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것은 어느 것일까요? 세계 중에요. 네.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인기 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팔렸을까? 전 2번입니다. 2번. 왜냐면 이건 비싸서 잘 이건 비쌀 못 것 살 같고. 것 맞아요. 같고. 이건 가져가는 것 요것도 같으니까. 요것도 가격이 좀 비쌀 것 같고. 허승아 씨가 또 2번. 네, 2번. 김혜정 저는- 씨는 3번. 네, 네. 현진우 씨는 1번 3번 가세요. 하겠습니다. 1번 아니요, 가세요. 아니요. 3번? 3번일 것 같아요. 3번? 네. 3번이. 또 1번 뺐네. 네. 네. 정답은요? 3번. 우리 현진우 씨와 김혜정 씨 이제 하나 맞춘 거예요. 제일 많이 맞추시는 분께 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마지막 문제. 황승아 씨가 저는 가면 안 어차피 가면 돼요. 포기입니다. 네. 아니, 두 가지 마요. 왜냐면 세 번째 문제 맞춰봤자 뭐.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라니까. 그래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네. 사회자가 네. 탐낼 것 같은 시계를 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거든. 이건 내 마음이니까. 아, 한번 맞춰봐요. 그럼 찬스 써갖고 두 문제로 해주실래요? 맞히면? 그럼 말 못 맞추면 인형 하나 뺏어가지고 누구 주기? 네, 좋아요. 전 좋아요. 인형 상관없다니까 쌀 때문에 나왔다니까요. 네, 상관없어요. 네. 아, 이 사회자인 왕종근 씨가 가장 탐낼 것 같은 시계는 어느 건지 맞춰봐요. 이거 탐내주세요.
2번 탐내주세요. 그다음에 2번. 2번 탐내주세요. 네. 2번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2번을 탐내라. 네. 김혜정 씨는 제가 가장 저는 1번일 일 것 번? 같아요. 일 번 하셨고. 네. 네, 왕종근 씨는 그래도 KBS의 간판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수준 있으시고 굉장히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걸 딱 주머니에서 갖고 있다가 딱 빼내면 굉장히 수준 높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왕종구 씨 진짜 성격을 못 봐서 그래요. 이분이 금을 얼마나 밝히는 사람인데 사실 1번이거든요. 3번이야, 3번. 얘기했잖아. 가장 이쁘게 얘기했잖아요, 현준 씨가. 네, 그래서 3번. 그럼 시계 세 개를 하나씩 좀 자세히 봅시다. 맨 네. 1번부터 아주 고급스럽죠? 네. 뭐 여성용이겠죠? 이건 여성용이겠죠. 이것도 역시 손목 시계는 아니고. 뭐 여성용인데 예물시계 같아요. 선물하는. 먹거리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그죠? 네. 예. 네.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네요. 금속으로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만드는 게 좋고 도자기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좋고. 네, 저는 뒤에 나무만 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건 이제 신사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건 좀 우리가 회종시계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바로 요런 네. 그렇죠. 줄이 없네요. 보통 이게 네, 줄 줄이 있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걸려 있죠? 네. 쓰였을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계 속에 또 시계가 있어요. 온도계인가요? 그러면 나오는. 김영준 네. 의원님께 여쭤봅시다. 위원님 여기 큰 시계가 정상적인 시계가 있고 작은 거 요건 분침인가요, 뭔가요? 초치며. 초치.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계 선전하는 광고. 옛날에 이거 똑같잖아요. 아우, 특이하게 갓을 쓰고 계시네요. 예. 모델이. 네. 네. 코리아 comes to Waltham for time. 참 좋은 말이에요. 그뭔 뜻이죠? 그래서 내 해석이 바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월템이란 게 월템이란 게 아마 이 상표 같고 한국이 시간을 위해서 월템에 왔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시중에 많이 팔리지 그러면 않았을까. 시기가 비록 갓은 썼지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광고 기법이 도입됐을 일단 그러니까 이 시계는 여기 나와 있는 네. 요 광고에 있었다. 네. 네, 일단 그거만 알고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큰 시계를 한번 봅시다. 큰 시계. 아까부터 이게 참 궁금했어요. 야, 이거 네. 무겁습니다, 이거. 어이구. 여기 손가락 한번 걸어봐요. 여기 손 맨손으로 여기 하면 고리니까 괜찮아요. 한번 살짝 걸어. 고리도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저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웬 무거워요. 시계가 이렇게 무겁죠? 한 2kg는 될 것 같은데요. 예? 오, 네. 무겁죠? 예. 무겁죠? 밑에도 한번 봐. 네. 야, 이거 상당히 무겁네. 자, 그러면 네. 일단 네. 우리가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시계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1번, 2번, 3번은 각각 어느 나라에서 만든 시계인지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김영준 의원님. 네. 고급스러워 보니 1번 시계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MN은 그 스위스에서 만든 겁니다. 스위스고. 그다음에 큰 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MN은 그게 19세기 말에 만든 거고요. 이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큰 시계는 그거는 일제입니다. 일제. 요거는 월섬은 미국에서 만든 시계입니다. 다 다르군요. 예, 시대도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2번 시계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추정가 쓰시는 건 2번만 할게요. 네, 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력에 이런 거 가격 매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쓰여 있네. 봐도 모르겠네 이게 뭔지. 봐도 여기 도쿄라고 있어요. 도쿄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시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네. 우선 여기다 걸어놓고 자세히 보기 전에 네. 네. 황승환 씨가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네. 복가만의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쌀! 쌀! 자, 쌀한 가마 드리는 퀴즈인데 네. 이 가운데 시계는 좀 다르죠? 모양이? 네, 달라요. 네. 다르죠. 현준우 씨는 아마 목욕탕에 걸면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이거 감 왔어요. 뭔 문제 나올지도 알겠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네, 왔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시계는 네. 주로 어디에 썼을까? 따로 용도가 있어요. 용도요? 용도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숙녀용, 신사용 네. 뭐 이렇게 하듯이 용도가 있어요. 저는요. 네. 이 그림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입 딱 다물고 계세요. 네. 각자 얘기 한번 해봐요. 김혜정 씨도 감 왔어요? 저 진당하지. 같은 경우는 전 알아요. 제가- 말씀하지 마세요. 전 그래? 알아요. 얘기하세요. 현준우 씨도 감 잡았어요? 네, 네. 아니, 그냥 제 그렇게 대충 한번 느낌이.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구동성으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용도요? 용도. 이 시계의 용도는 이거 누가 썼는지까지 다 맞히면 안 될까요? 아니 좋아요. 뭐 어떤 길게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 예. 셋 똑같이. 자, 하나, 둘, 셋. 영무원이 기차 시간. 영무원이 기차 시간 할 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안 들리게 하려고. 쌀 타야 되니까 안 들리게 하고 내가 타려고. 말할 기회를 하지. 넘치는 자신감. 영무원이 기차 기차 시간. 시간 할 때. 이 사람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영무원인 것 같아요. 어디서 영문이라 아니, 이거 느낌 알고 받으세요? 있어요. 왜냐면 아니고 얘- 옆에를 보세요. 아, 기차가 있잖아요. 이걸 왜 못 보시냐고. 세상에.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쌀 타려면. 김영준 의원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얼핏 보면은 경비들이 들고 다니는 요즘 경비 시계 같은데 네. 네네. 실제 그거는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경성관리국에서 사용하던 철도 해중시계입니다. 네. 기관사가 하나를 기차 운행할 때 들고 다니고 들고 있고 운전할 때 또 영무원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나 또 지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쌀 탔어. 항상 같이 하는 아니 아까부터 쌀쌀하더니 그런 쌀을. 저는 다른 건 신경을 안 써요. 쌀 문제만 맞추면 돼.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네. 입이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쌀 문제만 맞췄잖아요. 예, 그때 정답이 화첩의 4개였습니다. 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시계. 시계의 발달은 곧 과학의 발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과학은 일찌감치 도약하기 시작했다. 신라시대부터 화강석을 이용해 해시계를 만들었으며 누각이라 불리는 물시계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 물시계는 누각박사라는 기관을 두고 6명의 박사를 통해 관리했다. 흐린 날과 밤에 사용할 수 없다는 해시계의 단점을 보완한 물시계는 밑바닥에 구멍을 가진 그릇에 물을 채워 이 물이 일정량 흘러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점차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해시계를 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 해시계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특히 세종대에 만들어진 앙부 1구에는 한양 북극고 37도 20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천문학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기계식 시계가 들어온 것은 1631년 정두원이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 자명정을 가지고 오는 데서 유래한다. 이후 그와 같은 기계식 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이윽고 혼천시계라는 걸작이 탄생하게 된다. 이 혼천시계는 시간과 천체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당대 최고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다. 이 혼천시계를 발판 삼아 다양하고 실용적인 시계들이 줄을 잇게 됐고 이와 함께 천문학도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계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렇게 열 수 있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여는데 이 열기 전에 여기 무슨 번호가 있어요? 네, 일렬 번호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3,520 뭐가 돼요? 그런데 상무이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 지금 경성 관리국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영무원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아니라 이거는 그 공유물이기 때문에 이 관리 번호를 써놓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거 만든 이 회사에서 제작 1년 번호. 제작 1년 번호. 저도 제작 1년 번호 같은 생각도 들긴 이 당시에는 이 시계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계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고급스러운 시계는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고유 번호가. 자동차도 그러듯이 그런 고유 번호일 것 한번 같아요. 김영준 의원님, 요 네. 1년 번호는 뭐예요? 김혜정 씨가 정답인데요. 아, 제조번호 시리얼 넘버는 안에 열면은 뒤에 별도로 또 속에 들어가 있고 저거는 철도 회사에서 지정한 네. 고유 그 시계에 대한 번호입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고리는 철도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 네. 여기도 3528 또 찍혀 있네 여기. 네. 여기 찍혀 있고. 이거는 개인이 집으로 가져갈 수 없고 반드시 캐고 난데 그렇지. 반납을- 다시 걸어놓고. 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여기 무슨 여기 마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 회사 마크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김영준 의원님, 이 마크는 뭐입니까? 네,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경성관리국 고유 휘장입니다. 네. 로고죠, 로고. 아, 이 제조회사가 아니고요? 예. 네. 거기서 사용하던 것이다. 하는 그 철도 회사에서 쓰던 휘장 마크입니다. 네. 1번, 3번은 구경만 하신 거고 네. 2번 철도 회사에서 쓰던 이 시계. 이 시계의 추정가를 매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시계는 네. 거의 안 나오잖아요. 자주 안 나오죠? 그죠? 자주 안 나오죠. 그러니까 친구분이 이제 수집하신 걸 대신 나왔다 그랬죠? 그럼 그 친구분은 시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좀 갖고 있어요. 주로 회중 시계 종류를 아마 네. 모으시나 보죠. 예. 자, 다 쓰신 분. 황승환 씨는 일단 빨리 씁니다. 200만 원.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김혜정 씨는 300을 썼다가 500까지 올렸어요. 네. 예. 저런 회중 시계는 많이 봤지만 저 영무원이 쓰던 저런 시계는 물론 태엽은 없지만 그 굉장히 정교해요. 만드는 모양이 주변에 그 동그란 원형판 옆에 또 이렇게 문양을 내서 각을 주고 그래서 그 희소 가치 때문에 저는 5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현진우 씨는 썼다가 지우고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종류에 또 썼습니다. 예. 얼마나 썼는지 90만 원? 네. 1920년도의 경에 그 제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에 10만 원씩 쳤습니다. 네. 자,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시계는 처음 보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회중 시계는 가끔 봤지만 가운데 있는 이 시계는 참 특이한데 철도 회사에서 쓰던 시계라고 하는데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철도 회사에서 영무원도 쓰고 또 기관사도 썼던 시계라고 하는데 1년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220만 원! 황승환 씨 오늘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쌀 타고 나서 기가 확 오는데요. 진짜 기가 살았습니다. 예, 김영준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진우 씨가 휘장 아까 그 마크 있었죠. 네. 그게 없으면은 근접됐을 텐데 네. 그게 휘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2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마크 값이 지금 네. 이게 찍혀 있는 바람에 가치가 확 올라갔단 말씀이죠? 네, 그렇죠. 아하. 반 그 정도. 회사의 마크니까. 예, 그 친구분께서 아무튼 이렇게 시계 모으는 취미가 있으신 관계로 덕분에 저희가 참 옛날 시계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장 감정 시간.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까지 좋은 곳인데요. 김정우 씨, 여기가 어디예요? 네, 출장 감정의 김종국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레저 스포츠의 천국, 재즈 페스티벌로 너무나 유명한 경기도 가평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군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군민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이건 누가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빌려준 돈 못 받아갖고 이거 대신으로 받아. 빌린 돈을 못 받아서 막았다. 하하, 지금까지 제가 진품명의 출장 감정 빌린 돈 받은 거 99.9%가 다 가짜였습니다. 어제 꿈 잘 꿨나요? 예. 어떤 꿈을 꿨나요? 예, 올해 돼지가 막 이렇게 막 몰려든 걸. 돼지가 저한테 오는 걸 꿨습니다. 예, 돼지가요. 큰 돼지가 저희한테 오는 걸 안 왔습니다. 제가. 돼지가 뭐라고 말은 안 했나요? 꿀꿀꿀 됐습니다. 예. 어이구, 이게 저 김장떡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 크기면은 김치 한 몇 포기 가득할 그런 걸 들고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겁니까? 장모님이 주셨어요. 아니면 만약에 감정가가 안 나오더라도 김치떡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치 항아리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장 감정의 김정국입니다. 와! 저 말이죠. 매주 지방 다니면 박수가 좀 약하고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계약을 해서 매주 좀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김정국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집안에 모셔뒀던 보물들을 하나씩 풀어보는데 4명의 전문 감정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의뢰품들, 한번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의뢰품은 청초한 난 그림 한 점. 바위틈 사이로 길게 뻗은 나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허허 누구의 솜씨인가? 혹시 역수론 하시는? 아야 도사다 이런 얘기죠. 인상이 풍기는 게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서 개그맨이 아닌 어떤 학자의 풍이요. 지금 직업을 살짝만 돌려요. 그럼 종착역이 참 좋아. 그렇게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런 연예인 쪽보다도 학자라든지 정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까? 그냥 공부만 하라 그냥. 아니 김종국 씨 출장 감정 공부하라니까요. 이 어떤 그림이 누가 봐도 이건 난 소 김웅호 씨 그림입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원군의 집사였었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난에 가서 이제 바위텀에 난 그런 나이란 얘기인데 여기 바위가 되겠군요. 그러면요. 아하. 혹시 이 내용은 뭐라고 써놨는지 한문에 거기까지만 뭐. 거기까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자 그러면 감정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원 15년 전에 산 가격입니다만은 15년 이후의 가격은 하나 둘 셋 200만 원. 서호 김웅원의 석축화 200만 원.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난을 잘 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난으로서는 가장 잘 치신 그 소호 김응원 작품입니다. 그분 진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소호 선생의 작품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힐 정도로 아주 잘 그리신 그런 난이고 또 보존 상태도 워낙 잘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값이 충분히 나가리라고 생각돼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재풀이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요? 이 앞에가 칠원절구의 이제 앞 귀절인데요. 푸른색 가운데에 자색빛이 돌고 가지는 자색빛이 도는데 그윽한 꽃이 아주 소담한 것이 더욱 향기가 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저 김용국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요? 그 쉬운 내용을 우리가 몰랐어. 푸른 빛이 돈다. 이렇게. 가평군의 참가번호 2번 잘생긴 백자사발. 아니 여기 오게티 발견. 이상문 위원님 그래도 예쁘게 좀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형님네 그 물건인데 감정을 한번 좀 받아달라 그래가지고서는 형님네 집안에 좀 재산상 좀 도움이 될까봐 갖고 나왔습니다. 본인 것도 갖고 왔는데 본인 거는 채택이 안 되고 형님 물건이 채택이 됐군요. 아니 저희 것도 좋은 게 많은데 아마 저 감정하는 분들이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둘러보는 시간이 아마 좀 모자라서 가지고 아마 저간 모양입니다. 이걸 조금 해석하자면 감정위원들이 좀 현찮아서 자기 물건을 제대로 못 보고 이것만 볼 때 물건을 제대로 못 본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제가 갖고 온 건 물건이 좀 작아가지고 보는 거. 그게 물건이 작다고 아마 저희가 잘 우습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보시는 시야가 좀 좁으신 분.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자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가는 50만 원. 왜 그랬을까요? 글쎄 형님 이따가 한 100만 원 쓰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쓰다 보면은 그 저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제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형님 물건 하나 둘 셋 전. 최종 감정가 50만 원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이건 조선시대 그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한 500년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이런 그릇은 이래 좀 클수록 이게 좀 비싸죠. 우리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용 용도가 이게 뭘로 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거 보통 매일 쓰는 이런 그릇은 아니고 아마 의식용으로 사용됐던 그런 그릇이라고 보여집니다. 화채 그릇이나 뭐 이런 걸로. 여기 입술에 조금 이렇게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됐고 또 밑부분으로 광택이 좀 많이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이 산화 가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좀 가격이 이렇게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밖에 평가가 안 됐습니다. 네. 녹이 쓴 수저 2벌과 반짝반짝 광이 나는 수저 1벌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그런데 양현님 어떤 것이 더 많은 밥을 떴을까요? 구별 좀 해주세요. 근데 같은 이 수저도 어떻게 색깔이 여기는 이거 혹시 나오기 전에 강택으로 약을 닦았나요? 오래된 건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빛깔이 난다는 건 네가 안 닦고 이게 시장에서 구입해 온 듯한 물건인데
닦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대로 이거는 닦질 않았나요? 네, 안 닦았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까 이렇게? 근데 왜 이거는 이렇게 빛이 나는데 왜 이런 거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녹이 난 것도 아니고. 녹이 난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랬을까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어느 시대 걸까요? 이조 시대 물건으로 생각해요. 조선 시대 때 같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년 정도 이렇게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할 때는 이 두 개와 이거 중에 어느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서로 그거는 비교를. 그 솔직히 한번 얘기해야 돼. 저거 더 높은 거 같은데. 이게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높은 거. 어떤 게 또? 글쎄 뭐 집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나은 것 같다. 여기가 좀 비싼 것 같고 이건 좀 가격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얼마나 나왔을까요? 하나, 둘, 셋, 전. 녹슨 두 점의 수저 최종 감정가 10만 원. 감정가가 잘 나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렇죠. 본인 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아까 이거 나왔던 건데. 그 얼마쯤 나올까요? 요 안에 요 얼마나 써 있을까요? 아주 그 이하지 6만 원 밑에지. 6만 원 밑이다. 네, 알겠습니다. 봤어요? 자, 6만 원 이하랍니다. 자, 감정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깔이 너무나 좋습니다. 수저 하나, 둘, 셋. 광채가 나는 수저의 최종 감정가 100만 원. 이렇게 보시다시피 색깔이 이쪽은 굉장히 새 것처럼 반짝거려 보이고 이쪽은 굉장히 색깔이 이렇게 녹이 쓸어 가지고 요거는 조선 시대에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수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모양이 제비추리로 돼 가지고 고려 시대에 전반적으로 그 만들어서 사용하던 수저거든요. 그런데 왜 색깔이 이거는 이렇게 반짝거리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를 그 시대 이후에 보관했던 장소, 그러니까 장소가 토질이 습하지 않고 좋은 데이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환경이 습하지 않고 좋은 데서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갓 만들어서 닦아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상태가 아주 보존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으면 종이짝 들은 것처럼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다루면 언젠가는 이렇게 부러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유리 상자나 이런 데 곱게 해서 잘 보관해 가지고 갑오로 잘 이어받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담긴 출장 감정 어떠셨습니까? 문화재를 사랑하는 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출장 감정 다음 주에도 쭉 이어집니다. 자, TV쇼 진품 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을 보시겠는데요. 배경이 참 평화로운 배경이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산소화가 나오겠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그림 한 점이 진품 명품을 찾아왔다. 그림을 덮은 매화꽃. 볼수록 마음이 포근해지고 어떤 내용을 표현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과연 이 그림의 작가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이 그림의 진가를 알아본다. 그림은 작지만 가슴에는 크게 와닿는 그런 그림이죠? 네. 우선 첫 보신 느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워 보여요. 네? 좀 맞아요. 겨울 같은 느낌이 네, 들고요. 네, 네. 네.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벗이 지금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주인은 지금 집안에 있고 한 사람이 지금 집행이를 짓고 눈길을 걸어서 친구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장기 한 판 들어가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서 좀 평화롭다는 느낌 받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삭막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요, 저는 삭막하지 굉장히 않아요. 부드러운 네네. 우정을 그린 친구 간의 우정을 그린 겨울인가? 겨울 같아요. 설경이에요. 한설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화재를 또 언제 봤어요? 화재? 여기 눈설자가 써 있으니까. 네네네. 우선 여기는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이분은 지금 이리 오고 있는 것이겠죠? 네. 대사님 같아요. 그러게. 거기 있는 분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있죠? 드시고 그리고 이러고 계시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지금 여기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독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앉아서. 책을 보고 있고. 누가 그랬을까요? 여기 소치라고 돼 있네. 소치. 소치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압니다.
소치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오. 네, 소치 선생님은 자세히 모르고 네. 소치 선생님의 손자가 남농 선생님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 미산 선생님. 그렇죠. 네. 소치, 미산, 남농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네. 진짜 오야. 아니 또 제가 고향이 중고등학교를 목포에서 보냈는데 목포에 가면 남농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남정화가 소치 허련. 그는 우리 고유의 남정화를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소치는 어려서부터 그림 솜씨가 남달랐는데 그런 그의 재능을 알아본 건 당대 최고의 서화가 추사 김정이었다. 추사의 문화에서 소치는 남정 문인화의 필법과 정신을 익히고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 세계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사군자, 모란, 연꽃 등 다방면에서 능숙한 솜씨를 발휘했는데 특히 산수화에 뛰어났다. 초기는 중국 북정화의 영향으로 화려한 채색보다는 온화한 느낌의 담채를 주로 사용했으며 후기로 갈수록 목의 농담을 적절히 사용해 소치 특유의 원숙하고 노련한 필력을 드러냈다. 붓끝이 갈라진 채로 그리거나 손가락을 사용해 일상적인 회화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이런 소치의 그림은 헌정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그러던 1856년 추사가 세상을 떠나자 소치는 고향으로 돌아와 울림 산방을 짓고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울림 산방은 소치의 아들인 미산, 손자 남농으로 이어지는 한국 남정화의 요람으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그 화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남정화의 큰 획을 그은 소치 허련. 그의 예술에 대한 강한 집념은 한국 미술을 꽃피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아, 추산 선생님의 제자셨군요. 네, 추사 선생님 제자. 어쩐지 이게 그림이 참 잘 그렸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소치 선생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 요금은 소치란 건 저도 이 시간 자주 진행했으니까 이 허련 선생이 조금 젊었을 때는 소치라는 호를 썼고 연세가 좀 들면 아직 노치라고 쓰시더라고요. 아까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추사 선생님이 제자셨는데 여기 추사 선생님이 소치 선생님이 그림 배우실 때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화제를 황성환 씨가 줄줄 읽어주겠습니다. 어떤 걸요? 화제. 아, 오늘 어지럽지 이렇게? 이거 쌀도 타고 했는데 한번 읽어봐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여튼 느낌에 네. 그 이렇게 한설이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에서 은거하면서 칩거해서 여기서 그 한가롭게 책을 읽으면서 그 선비의 그런 여유로움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화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림을 해석한 건데. 아니, 근데 화제 해석이 이거-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니,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네. 이거 딱 보면은 네. 좋은 내용이잖아요. 네. 김영복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세요 한번. 진품 명품 몇 년인데 이걸 못 읽으세요? 김영복 의원님. 그 화제의 아까 한설이 아니라 한운입니다. 한운이에요? 아, 운이에요? 아, 구름 문자인가 보네. 저기 아, 명나라 때 서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림에 이제 썼던 시를 차용한 건데요. 그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찬 구름이 검은 그늘을 들이우더니 한방눈이 한자나 쌓였구나. 모든 산봉우리는 푸른 빛을 잃고 꽃과 나무 모두 희어졌네. 산 깊은 계곡이라 사는 곳이 산 깊은 계곡이라 문 앞길엔 사람같이 끊어졌는데 이때 멀리 찾아오는 손님은 반드시 매화를 찾는 사람이리라. 그럼 내가 이렇게 좋은 뜻을. 진품명품으로 그리 오래 했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냐. 아니, 정말 이 뜻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못 읽으시네. 화제 김영복 의원님 화제의 정확한 내용은 맞추지 못했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런. 근데 이게 종이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이? 예. 바닥 뭐 같아요? 천 같은데? 하긴 옛날에 뭐 비단 같은 비단 같은 것 같은데? 했었거든요. 예. 비단 그래서 같아요. 오히려 색채를 더 못 넣지 않았을까? 의뢰인이 보기에는 종이에는? 뭐 같아요 이게 지금 종인지 천인지. 아, 의뢰인이 계셨군요? 아, 이것 때문에 가려서 계속 안 보였었어요. 의뢰인도 미인 의뢰인. 그러니까요. 아유, 눈부시네요. 비단 같아요? 네. 아, 비단? 네. 그럼 진동원 의원님 이게 지금 천에다 그린 거예요? 예, 천인데 비단이 아니고요. 예. 아주 그 가는 그 무명실로서 짠 그 당대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무명천이 수입되던 즉 옥양목이라는 그 부드러운 천 있잖아요. 예. 그 바닥입니다. 네. 자, 그 유명한 소치 선생께서 그리신 산수화인데 네. 각자 들어가셔서 네. 추정가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제일 고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지금 3명 다 동점이거든요. 인형 요번 문제 이제 달립니다. 그러네요. 매화서옥도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아,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네, 이런 저도 잘 몰랐어요. 이런 그림을 매화서옥도라고 하고. 소치 선생에 대해서는 아셨죠? 잘 모르다가 어제. 아, 따로 공부를 한번 네. 해보셨군요. 네. 황성환 씨 진도 빠릅니다. 3천만 원이. 이런 뭐 이 액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된 액자 무늬도 그렇고 그리고 안에 딱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세월이 오래 간 티도 나는데 지금 봐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소장하고 싶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림 같아요. 굉장히 담백하면서 운치 있고요. 그런데 보관 상태가 잘 못 됐는지 저게 뭐 작품가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지만 접었던 부분에 어떤 표시가 있어요. 가운데. 예.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접었던 표시. 접어서 보관했다가 표고를 나중에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안 해주셨어요? 혼자만 하셨어요? 그래서 눈썰미 있으시네요. 가운데 그죠? 예. 그래서 눈이 내리면 백백한 아주 형형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저게 오기티처럼 가운데가 있어서 이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현진우 씨는 700. 네. 소치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림이 또 많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현존에. 그래서 700만 원만 적어봤습니다. 의뢰인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에게게 이런 말이 나오는. 네. 왜 50밖에 안 썼습니까? 그 소치 선생 이름값이 있는데요. 그럼요. 너무 겸손하시게. 이게 진품인지도 확신이 안 들고. 진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예.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소치 선생께서 그리신 걸로 추정되는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만 단위 통과, 10만 단위 통과. 500만 원! 김혜영 씨 인형 2개! 아니, 김혜령 씨가 이 자리에 저하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림 보는 그 감상법이 또 감정법이 너무나 정확해요. 감상법도 물론이지만도 가운데 참 구겨진 그 부분 저것은 이제 구겨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화첩 그림이기 때문에 복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소치 그림이 이제 사실은 그 격도 높고 상당히 그 품위도 있고 문기도 있고 상당히 그 감상하기에 참 편안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값이 가히 높지 않는 이유는 작품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소장 제 자리에 찾아 들어가고 나면은 거의 작품이 이제 거래되는 물량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소치 그림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이 평가될 어떤 그 시대가 오겠죠.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평가가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그림 집에 걸어두고 가정이 평안하면 물론 이 댁을 찾는 모든 분이 평화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치 선생님 그림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 이들 대부분은 선비들이 사용했던 미네품이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미네품을 중심으로 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를 통해 선비들의 멋과 풍리를 전하고 있는 300여 점의 전시품은 모두 한 사람이 기증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 바로 신상정 씨다. 신상정 씨가 기증한 유물의 대부분은 미네품이며 그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것은 남성용 장신구다. 부채의 멋을 더하기 위해 달았던 선추만 해도 그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며 두루마기에 달고 다닌 표주박 하나에도 다양한 멋이 느껴진다. 이러한 남성용 장신구를 수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용 장신구에도 눈이 가기 마련. 여인네들의 규방살림을 알뜰살뜰 보여주는 수집품들이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어떤 것을 매력을 따지자면 끝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가 열이 되면 열에 대한 가치가 하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 좀 작품성이나 아니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좀 제 손으로 건져놓게 되었습니다. 신상정 씨가 30여 년간 수집해 기증한 유물은 2,200여 점. 그중 300여 점을 엄선해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이다.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유독 떨리는 가슴으로 기증한 것이 바로 이 방선도다. 애초에 방선도의 6면 중 3면을 소장하고 있던 신상정 씨.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나머지 3면의 방선도를 접하게 됐다. 이후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된 이 방선도. 국내에 전해지는 2개 중 하나가 됐다. 우리 세대에서 이걸 보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영영 보지 못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많이 보여주고 궁금한 것들은 후손에게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서울 시민이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기치 아래 186명으로부터 2만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은 역사박물관. 신상정 씨는 역사박물관 유물의 10%를 기증하면서 최다 기증자라는 명예까지 안게 됐다. 다행히 요즘에 이제 시민 의식들이 고취가 돼서 문화재 애호라든가 뭐 기증에 대한 그런 그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정말 안타깝게 사장되지 않고 이렇게 저희 같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의 노력과 정성으로 한자리에 모인 우리 선조들의 멋과 풍요. 그 속에서 우리도 마음의 벗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자, 시호감정단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김혜정 씨 안목이 다르시네요. 네. 예, 인형 4개 타셨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김혜정 씨가 장구를 치시고 네. 현진우 씨가 자신의 히트곡을 한번 네. 부르는 걸로 축가를 네.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늘 목표 달성했어요. 저는 쌀 탔으니까 뭐 괜찮아요. 자, 축가 시작.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아잘난 사람아 여보 쌀 탔어!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주 일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